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에코프로가 부럽다면 테슬라가 올인하는 2차 전지 이 기업 세계 1위 대장주 되기 전 안 산다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 오늘도 어떠한 흐름세였다. 2차 전지주만 너무나도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에코프로죠. 자, 에코프로가 오늘 장중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 오는 그런 직전까지 갔다 오면서 사실상이 굉장히 큰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주가 강하고 에코프로가 이렇게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2차 전지주를 안 사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2차 전지주가 강하면은 우리가 대장주 에코프로를 사면 되지 왜 또 다른 거를 가지고 그러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 에코프로가 나쁘다, 이 기업의 미래 가치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죠. 뭐 때문이다? 지금 주가가 1796원에 있던 게 7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이건 뭐라고 한다, 낙폭을 크게 키웠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에 늘 말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를 부러워하는 게 2배, 3배 이렇게 너무나도 큰 급등이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이 2배, 3배, 4배 이렇게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데, 지금 에코프로가 70만 원에 있는 이 자리에서 이걸 2배 먹기 위해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150만 원 가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상에 이거를 지금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지 두 배 먹기 위해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건 뭐다? 오르지 않은 2차 전지 관련 수혜주를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사람들이 뭐라 할 수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2차 전지 종목들이 안 갔느냐? 아니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3배고 4배고 5배고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코프로에만 사실상 목숨을 안 거셨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과거에도 탄머티리얼이라는 종목 분명히 1월달, 올해 1월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탄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 어디까지 갔느냐? 자, 1월 29,000원, 이 자리에서 9만원까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구간 3만원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이미 3배 정도는 충분히 올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최근에 또 급등했던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강원에너지라는 종목, 이건 작년 8월 달에 소개를 시켜드렸죠. 작년 8월 달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여기 이 자리 5,000원 대비해가지고 43,900원까지 8배의 상승세가 분명히 뭐였다?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최근에 이제 최근에 소개해드렸죠. 작년 9월 때도 소개시켜드린 EM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EM 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배? 자, 분명히 9월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줬는데 9월 달에 주가가 얼마다? 3,000원에서 놀고 있었다. 이 종목이 12,980원까지 4배에서 5배의 상승세가 분명히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고 하면요, 에코프로가 나쁘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2배고 3배고 먹기 위한 저평가되어 있는 아직 올라가지 못한 2차 전지 관련주를 뭐하고 싶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지금 시장이 2차 전지 관련 모멘텀 관련 수혜주들이 왜 다시 움직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더니 오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떠한 이슈가 나와주느냐? 자, 뭐가 나와줘요? 자, 테슬라 메가팩의 신설에 대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또 폭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뭐라고 합니다. 매년 1만 개의 메가팩을 생산하겠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사실 봐야 된 건 뭐다? 메가팩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요, 사실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본다고 하면은 정확히는 메가팩이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래서 메가팩 에너지 저장 장치 공장 짓는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뭐예요? 자, 이번에 이제 그 중국 상하이에 공장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보면은 결과적으로 메가팩이라는 게 리튬 이온 배터리인 메가팩이 돼버리죠. 그래서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에서 뭐 한다고요? 생성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되는 장치다라고 하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다 보니까 사실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이 또 뭐가 나오느냐? 리튬 관련되어 있는 이 메가팩 생산 공장을 지으면서 리튬의 수요도가 다시 한번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이 리튬에 관련되어 있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다시 한번 증가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뭐가 된다? 리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강한 상승세가 오늘 사실상에 또 같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리튬 관련된 수혜주를 사실은 사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 리튬 이온 배터리인 메가팩이기 때문에. 근데 리튬 관련된 종목도 사실 문제는 뭐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속적인 최근에 뭐가 나와요? 상한가의 연속 상한가. 그러니까 리튬이라는 이슈와 엮이면요, 리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뭐한다? 리튬 업체 취소자 증권 가서 나온 경고. 그냥 리튬만 엮이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날아가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사실상 지금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과열되어 있고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메가팩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리튬발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맞지만 리튬 관련 수혜주를 사라, 이게 사실 에코프로를 사라랑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사라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고, 또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테슬라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리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게 맞거든요. 리튬이온 배터리 메가팩 덕분에 수요가 증가하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리튬 생산 업체를 인수하기 위해서 검토한다고 하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제 캐나다 시그마 리튬 인수 논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지금 이 리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결국 이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이제 뭐가 된다? 실적 증가 기대로 올라가는 건데, 테슬라가 이게 리튬 생산 업체를 인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나라 지금 리튬을 생산 제조하는 이 기업들이 뭐 한다고요? 실적 증가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테슬라가 어떤 리튬 생산업체를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요, 리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한가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다라고 사실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뭐예요? 이 리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의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 테슬라 메가팩이라는 이 모멘텀으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리튬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사실상 이 배터리 자체에 집중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이 배터리 자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배터리다. 자, 과거에도 테슬라 메가팩 화재의 이슈가 나오면서 중국 배터리사의 기회. 자, 이번에 중국의 생산 공장을 짓는다 하죠. 근데 어떤 배터리사의 기회인가 봤더니, 자, 뭐예요? 과거에 미국 테슬라가 메가팩 화재를 계기로 중국 업체들의 뭐한다? LFP, 최근에 LFP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이슈 관련주들도 많이 소개시켜드렸죠. 그래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채용을 뭐한다?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예요? 테슬라는 중국산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의존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면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이 메가팩 관련되어 있는 이슈, 메가팩 관련된 생산 공장 이런 게 나왔을 때는 LFP 배터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테슬라발 이슈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최근에 급등했던 자이글이라는 종목 기억나실 거예요. 이 자이글 같은 경우도 뭐 한다고요? 이 자이글 같은 경우도 국내 유일 LFP 전지업체 인수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시장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가 되었던, 제약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계속 테마 안에서는 순환매를 계속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 앞으로의 2차 전지에서는 어떤 종목에서 순환매, LFP 배터리에서 또 순환매가 나오면서 강한 시세 분출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LFP 배터리 관련돼서는 코인테크라든지 종목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입니다. 근데 LFP 배터리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사실 너무나 많은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소개시켜드릴 게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잘 보셨다고 하면은 이미 소개시켜드렸던 LFP 배터리가 대다수가 그래도 상승폭이 나왔고,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3배, 4배가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굳이 라고 했을 때 소개를 시켜드리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하나 오늘 겨우 찾을 수 있었던 게 뭐냐고 하면은 바로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이에요. 덕산 테코피아. 그래서 500억 규모의 뭐 한다. 전해액 첨가물 전용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데, 자, 덕산 테코피아는 OLED 소재형 중간체와 반도체형 증착 소재 등을 주력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2차 전지가 죽더라도 기본적으로는 OLED 관련, 그다음 반도체 관련한 수의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덕산 테코피아가 최근에 뭐 한다고요? 최근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얘네가 지금 투자한 게 뭐예요? 회사 측은 이번 공장 신설로 연간 2,000톤 규모의 VC, FEC 생산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VC와 FEC라는 게 이 첨가제 시장 수요 역시 이게 지금 리튬 LFP 배터리 첨가제 관련되어 있는 이슈 모멘텀으로 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중국, 테슬라, 얘네를 덕분에 꾸준하게 시장 성장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 첨가액 자체적으로서 뭐가 된다? 시장 성장 규모에 따른 동일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의 차트적인 관점이 어디예요? 저항대, 지지, 그 다음 저항 돌파했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저항을 받고 강력하게 지켜주는 자리가 기존 22,500원 정도였는데 그걸 돌파하면서 안착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면요. 2차 파동으로서 넘어갔을 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2만원까지 크게 열어놓으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랠리를 노려봤을 때 2배 정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다, 지금 우리는 오늘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을 좀 잘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시황적인 부분에 에코프로도 그렇고 2배고 3배고 4배고 올라가는 데서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면 어떻게 4배가 올라가는데 한 달 만에 올라가겠어요? 그건 진짜 운이 좋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황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매수 가격을 잘 잡고 모아가면 돼요. 모아가면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나는 뭐 한다?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익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뭐 해달라? 이제 제가 늘 영상마다 뭐 한다고 했습니까? 영상마다 하단에 링크를 남겨놓는다 했죠? 이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텔레그램 주소가 있어요. 텔레그램 주소가 있고 지금 2092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들어오시면 제가 100% 무료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이렇게 리딩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딩 다 해드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폴라리스 오피스 보면 알겠지만 갭맥 꿈에서 강한 상방 흐름 기대하면서 들어가면서 약수익 보고 나오고, 그 다음에 며칠 전 T3도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고, 매일같이 매수 매도에 대한 이 브리핑 카톡으로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입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